자, 친구들 안녕. 내가 누구게? 선생님은 수상한 시리즈 우리 친구들 많이 만나봤죠? 수상한 시리즈의 작가 박현숙이라고 해요. 짠! 귀신 얘기예요. 간이 뚝 떨어질 만큼 무서운 우리 친구들 귀신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오늘은 우리 초등학생 중 이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수상한 시리즈 빨간 구미호를 비롯해 약 160여 권의 책을 집필하신 박현숙 작가님을 모시고 책이 나오는 재미있는 과정을 생생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독서에 대한 의지와 함께 동기부여도 팍팍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년 전에 저희 네. 채널에 나오셨고, 두 번째로 뵈니까 진짜 더 반갑습니다. 네, 친구 만나는 것 같은 정말요? 기분이 감사합니다. 들어요. 네. 그때 이 말씀이 제일 기억이 나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네. 글쓰기를 한다. 그걸 매일매일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글쓰기를 하시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지금도 여전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요즘에 이제 근데 강연이 조금 많아져서 네. 강연을 이제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 새벽에 일찍 출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때를 제외하면은 거의 그 생활이 그대로 네.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이제 오전 중에 작품을 네. 많이 쓰고, 네. 오후에는 이제 다른 일을 보고. 그러면 오전 내내 이렇게 네. 글을 쓰면 보통 이렇게 책에 약간 페이지 수로 따졌을 때 한 몇 페이지 정도를 쓰시나요? 그게 이제 네. 책마다 다 다른데 진짜 우리가 피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오전 내내 쓰면은 진짜 많이 쓸 때는 200자 원고지로 따져 볼 때 60매, 오. 70, 80매까지도 진도가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저희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네. 아마 이제 작가님 하면 이 책을 네. 작가님 이름이 써 있는 책을 한 권만 본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많은 시리즈들이 있기 때문에 시리즈물을 네. 찾아서 보고 또 작가님 책을 본 다음에 계속 이제 읽거나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네. 유독 이제 작가님 책을 기다리는 그런 친구들이 왜 읽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항상 이제 네. 강조하는 게 어린이가 읽는 책은 재미. 제일 중요한 게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미없는 책은 사실 애들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죠. 읽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미있는 책을 쓰는데 이 재미라는 게 어른의 눈높이에 봤을 때 재미가 아니라 네. 아이들 눈높이에 봤을 때 딱 그 나이에 맞는 네. 그러한 재미. 그러니까 저는 책을 쓸 때 어떤 생각을 하면 아이들의 그 호기심,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호기심 같은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마다. 다. 그쵸. 그러면은 그 호기심을, 단단한 호기심을 말랑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뿅뿅뿅뿅뿅뿅 하고 뭔가가 나오게 만들자. 그래서 네.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의 호기심도 그 책을 읽으면서 같이 뛰어놀게 하자.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읽으면서 같이 참여하고 네. 그 등장인물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활동하고 이러한 책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 읽으면서 이거 내가 진짜 여기 등장인물이 되는 것 같아. 네네.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책을 쓰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가. 제가 이제 그 작가님 책을 상당히 읽은 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 이 소재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잖아요, 작가님 그쵸, 책은. 그쵸, 네. 그래서 또 스토리 전개도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사실 신간에서도 그 간 떨어지는 분식집에 네. 이전 책들에 비해서 제 느낌은 더 스피디하다. 이야기 전개가 네네. 맞나요? 그런 네네네. 생각을 했고요. 재밌게 읽었는데 이 시리즈는 어떻게 이제 기획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네, 그 동화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바램이라든가 어떤 고민이고 이런 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또 재미있어하는 그러한 글을 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늘 아이들이 좀 막 열광하고 이러한 글을 쓰고 싶어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서운 이야기. 네, 그렇죠. 공포 이야기, 네. 귀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귀신 이야기를 한번 쓰고 싶다, 좀 무서운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뭐 다짜고짜 그냥 공포를 주고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걱정이라든가 고민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책 한 권을 읽고 났을 때 그 고민과 걱정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을 좀 귀신 이야기를 한번 네.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네.
이 간 떨어지는 분식집은 세 인물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아이들도 보통 많이 좀 들어봤음직한 그러한 인물들인데요. 바리, 그 다음에 강림, 사만 이라는 세 인물이 이제 한 분식집에 모여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이승을 떠도는 그 원령들, 영혼들을 잡아서 그래서 잘 달래서 저승으로 보내는 이야기고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신비 아파트라고 그 네. 무서운 귀신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 역시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약간 이불 쓰고 전설의 고향 너무 올드한가요? 하여튼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무서운 이런 이야기들은 그 아이들이 느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게 하는 걸까요? 저도 이제 뭐 어른들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을 졸라서 막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또 전설의 고향 같은 것을 이렇게 통해 보면서 어떤 걸 알았냐면 귀신에게도 사연이 있다. 네. 네. 그냥 나오는 귀신은 그러네요. 없어요. 네. 다 그리고 어떤 귀신 보면 너무 불쌍해. 맞아, 슬픈 사연이. 그래서 막 들어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귀신에게는 모두 사연이 있고 또 어떤 귀신이든 간에 자신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네. 그런 걸 되게 큰 걸 배우게 됐거든요. 네. 그때 당시 제가 그래서 귀신 이야기 좋아하고 막 이런 어렸을 때 제가 고향에 보면 집에 가까운 곳에 상여집이라고 있었어요. 네. 상여를 혹시 아시나? 네, 네네. 그 죽은 사람이 타는 가마인데 그걸 상여라 가는데 그 상여를 보관해 놓는 창고였는데 아이들 소문에 비가 내리는 날 그 밤에 상여집을 딱 지나가면 그 안에서 피 묻은 손이 확 나와가지고 발목을 잡아당긴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비가 내리는 밤이면 절대 그 상여집을 가지 않았거든요. 앞에 지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상여집 이제 저녁 때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오다가 비가 부슬부슬 내린 날이었는데 지나오는데 친구 한 명이 그 옆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네. 무서워서 못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손을 딱 잡고 가자 이랬어요. 저는 그때 믿음이 있었거든요.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코지 안 할 것이다. 이 상여집에 진짜 귀신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동안 무서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충분히 그걸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음속에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두려움 같은 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쵸. 그게 꼭 귀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든가 무서움이라든가 공포와 마주하게 되고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순간을 매번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포스러운 이야기 또 무서운 이야기가 그렇게 아이들을 그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데 도움이 되고 계기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제가 하게 돼요. 그 책 읽기는 사실 다른 사람의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의 경험을 같이 경험을 하면서 지혜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의 깊이라든가 넓이를 넓히는 그러한 행위라고 하면 글쓰기 또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글쓰기는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 있잖아요. 마음속에 많은 감정이 있는데 슬픔이라든가 분노라든가 기쁨, 뭐 행복 이런 숱한 감정들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행위가 우리가 글쓰기라고 하는데 이게 물론 우리가 그런 감정을 밖으로 내놓는 그런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도 있을 수 있고 또 행동도 있을 수 있는데 글쓰기는 그 글쓰기를 통해서 몇 번 정제를 해서 나의 그런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글쓰기를 하면서 자신과의 어떤 내면,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또 자신의 어떤 그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도 책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다시금 이 책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 간 떨어지는 분식집을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스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아이들이 더 많이 읽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엄마가 사실 같이 읽어봐도 되게 좋을 책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함께 또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굉장히 멀리서 와주셨어요. 또 두 번째 뵈니까 더 감사한데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박현숙 작가님의 책, 간 떨어지는 분식집 1권을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이 책 읽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특히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댓글은 어린이가 직접 작성을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책 좋아하는 이유와 또 받고 싶은 이유 자세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 동안 우리 책 많이 읽고 독서력 함께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갔을 때 작가님 저는 책 읽는 거 너무 싫어했는데 네. 이 선생님 책을 읽고 네. 책에 관심이 생겨서 호기심이 생겨서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 이런 말을 듣고 행복하죠, 너무, 그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 죽어도 다니마. 또 쓰고 힘들어도 또 다니마. 네. 중학교 1학년, 중학교에 가서 1학년 만나면 정말 너무 예뻐요. 애기들이야. 근데 네. 그런 애기들이 막 전 남자 학교는 사실 많이 갈 일은 없고 거의 좀 이제 남녀 공학을 자주 네. 가는데 남자 학교를 처음 가서 이제 1학년을 했는데 애들 되게 떠들고 막 어수선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담당 선생님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되게 곱씹어 봤어요. 그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얘들아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니네들이 책은 꼭 읽어야 돼. 오늘 책을 너희들에게 책에 대해서 호기심을 생기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진짜 귀한 2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감동받았어요. 작가로, 그러니까요. 책을 쓰는 작가로 되게 네네. 감동을 받았는데 동화 작가의 어떤 어떤 사명감 같은 네. 게 거기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강연을 가면은 맨 마지막에 네. 책 한 권을 선물로 갖고 가요. 네. 갖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2시간 동안 같이 강연 들었는데 어때? 하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애들 막 재밌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재밌는 그 말을 그 감정을 밖으로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사람하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들어. 재밌게 들었던 애는 안 시켜요. 약간 그래도 조금 약간 감정의 어떤 표현을 밖으로 못했던 그런 네. 애들 있잖아요. 걔를 시키거든요. 나오면은 걔도 해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원래는. 저는 작가님 책 한 권도 안 읽었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도 나 상처 안 받아. 그러면은 한 권도 안 읽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작가님 책 찾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 학교 현장에서 네. 친구들이 이전에 비해서 저희는 혹시 책을 안 읽나 걱정했는데 많이 읽어요. 그래도. 왜냐면 이게 네.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한 학기 한 책 읽기가 되게 네. 왜냐면 이게 깊이 있게 읽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권을 갖고 8주에서 12주 네. 읽고 나서 작가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게 읽고 토론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 싫어도 그 8주는 들어야 돼. 이게 그쵸. 하루에 네. 끝나면 그게 그냥 하루에서 끝날 수 있으면 그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 읽으니까 그쵸, 네. 듣기 싫어도 그 책 얘기를 몇 주를 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러다 보니 아이들이 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는 것 같고 그게 많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